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손해사정사 EDF 바이블 22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2 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보시는 분들, 이 시험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N수생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이 계실 건데, 어찌됐든 이번 22 시즌에는요, 그분들 모두를 좀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공을 조금 많이 드리고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새로 이제 EDF 바이블 해서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 가지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N수생 분들이나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뭐냐면 특히나 N수생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기본기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남은 시간에 야 이거 뭐 시험 잘 나오는데 뭐 어쩐데 해서 그때만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것들만 조금 공부하면 사실은 우리 점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은 기본적인 어떤 내가 개념이나 구조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우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깨우쳐 놓으면 이 구간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하셔도 공부가 하시는 만큼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 자, 내가 한 페이지의 책을 봤습니다. 교재 한 페이지를 봤는데 이 내용을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10페이지 보든 100페이지 보든 도움이 안 됩니다. 운이 좋으면 거기서 몇 개 기억에 남는 거에서 시험에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은 합격을 하려면 절대치 이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방법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본기를 마스터를 한 다음에 교재를 그 다음부터 한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죠. 그럼 그때부터 한 페이지 그대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맞춰질 겁니다. 그 구간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 구간이 내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오르는 구간. 그럼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나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외워서 공부해서 시험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확률 게임입니다. 이게 확률. 올해에 잘 나올 수도 그것이 잘 나와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고 안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에 가면 또 같은 확률 게임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내가 만약에 기본기를 다져놨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 시간이 부족해. 내가 뭐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러면 사실은 이 기본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때 문제풀이다. 많은 문제풀이 해서 그냥 나오는 거 해서 공부할게 라고 한다면 확률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시험 붙을 확률 반반. 근데 문제는 내년 가도 반반. 그런 분들이 N수생의 특징이다 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에는요 그러한 N수생 분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 즉 보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본기를 잡아드릴 거예요. 사실 항상 매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자, 자격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이름이 서울시 길찾기예요. 이것이 이제 자격증 시험 과목입니다. 이게 자 그럼 볼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죠. 한강이 흐르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가
마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한 겁니다. 자, 마포가 우리 여기쯤 있죠. 여기가 마포고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까지 길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낸다면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겠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마포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예요. 서울시 길찾기 문제를 내요. 그러면 마포에서 강남만 내겠어요? 서울에 정말 수도 없는 그렇죠?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동네 거의 사실은 무한대의 문제가 나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문제가. 되시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말고 또 뭐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도보도 있고 뭐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빠른 길만 있을까요? 아니죠. 가장 빠른 길, 뭐 가장 편안한 길,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길. 즉, 이 조합을 가지고 만들면 사실 어떻다. 문제가 끝도 없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간혹 착각하시는 것이 내가 저 문제들을 그냥 외우겠다.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는데 시험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가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에센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문제, 뭐 1년 주기로 출제되는 문제,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이 여러분들 지금 40몇 회죠. 그러면 꽤나 전통 있는 시험이고, 특히나 우리 몇 년 전에 자격증이 통합이 되면서부터는 과목도 많아지고요. 사실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되시겠죠? 즉 단순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단순히 그냥 외워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엄청 쉬운 해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워서 해도 될 수 있을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시험이 조금만 어렵잖아요. 그러면 답을 아예 못 고릅니다. 아예 못 고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서울시의 설계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으로 치면 출제자가 되겠죠. 출제자. 이 출제자가 돼보는 겁니다. 우리가. 출제자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를 만들 때에는 우리 서울시가 크게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너무 큰 단위로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구역을 그렇죠? 이렇게 구를 나눠서 불러야 되지 않겠어? 그것을 우리는 구라고 하자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가 마포구, 강남구 이렇게 하는 거죠. 되실까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개념이죠. 먼저 설계자가 먼저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기본 개념들을. 그래서 구 안에 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비게이션 이제 요즘 많이 켜고 다니시니까 내비 무조건 따라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내비 안 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그 차에 물론 내비도 없었지만 네이버에서 지도를 뽑아가지고 그거 보고 막 찾아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면 내비를 바로 켜는 것보다는 내가 보고 좀 찾아보고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찌됐든 분명히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큰 구조가 머릿속에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게 뭐냐면 자, 한강 있죠. 한강 북쪽으로
북쪽을 이런 식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어요. 8차선, 왕복 8차선의 큰 도로. 이것을 이제 우리 북쪽에 있다 그래서 강변북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강변북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밑에도 여기도 큰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올림픽대로라고 합니다. 올림픽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포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기본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에서 강북을 타도 되고 올림픽대로를 타도 되지만 보통은 가까이 있으니까 강북을 먼저 타게 되죠. 그러니까 길 찾을 때는 일단 강남으로 가야겠다면 강북을 타는 길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보통 마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럼 타면 이제 길을 타고 가죠. 가면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건너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구에 우리 보면 여기에 성수대교, 그 다음에 한남대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압구정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성수대교가 이제 압구정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수대교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빠른 루트 중에. 자,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또 아쉽죠. 이렇게만 나오면.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하나 더 어렵게 되면 성수대교가 지금 공사 중이다. 가장 빠른 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가까운 다리 찾아서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이용하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는 강북을 타다가 가까운 다리를 건너면 되는구나라는 기본 원리. 그렇죠? 남쪽에 있으면 또 반대가 되겠죠. 올림픽 타다가 다리를 건너면 되는구나. 이런 기본 원리. 개념 구조 원리. 저는 그것을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기, 해당 과목의 기본기라고 해요. 기본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본기가 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개념과 구조와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거를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도 문제를 푸는데 잠깐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많은 문제 풀거나 많은 공부량을 가져가는 것보다 기본기를 마스터해 놓으면은 기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다 풀 수 있고 시험이 어려워져도 충분히 다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럼 사실은 전체적인 공부량을 봤을 때에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항상 매 시즌마다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EDF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에센셜 과정에서 이 기본기를 마스터를 할 겁니다. 에센셜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키워드 트리. 키워드 트리 방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울 때 자, 뭐에 대한 것을 배워요. 그러면 이것의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개념들이 설명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보통은 이거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연상작용.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키워드 트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험에 뭐가 나와요?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키워드가. 그쵸? 시험에는 키워드가 나와요. 특히나 우리 객관 보세요. 이건 사실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객관식 시험에서도 문장이 엄청 길죠. 그럼 그 문장에서 사실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죠. 이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맞다, 틀리다. 뭐 예를 들면 법조문 같으면 2개월인데 3개월로 바꿔서 냈다.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냈다. 라든가 이러한 키워드들. 자, 이거는 그리고 2차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 답이
이 키워드가 나와줘야 돼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답안에 내용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압축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필기하고 정리해서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거를. 되시겠죠? 그 작업이 이제 두 번째 드릴입니다. 자, 우리는 에센셜에서 기본기를 마스터를 한다 라고 했어요. 기본기를 하면 개구리죠. 개념, 구조, 원리.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키워드 트리 방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 훈련. 드릴. 그것이 이제 드릴 과정입니다. 반복 훈련.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시간이 바로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직 드릴입니다. 베이직 드릴. 베이직 드릴은 뭐냐면 이 기본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업 드릴입니다. 이건 이제 실전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수준의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드릴의 꽃. 기출 분석이에요. 이게 왜 꽃이냐? 기출 분석. 자, 이 기출 분석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면서 기출풀이 반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기출 문제 이거 나왔다, 이 내용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 끝낼 거예요, 사실. 여기서 레벨업에서 이미 실전 수준을 다루죠. 우리 에센셜에서 레벨업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시험의 기본적인 개구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실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를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이미 여러분들 실전에서 풀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기출 분석은 왜 하느냐? 새로운 내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기출 문제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역사가. 기출 문제의 역사가. 그래서 보통은 한 5개년에서 6개년 정도의 내용을 순서 그대로 풀어볼 겁니다. 순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15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요. 15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 16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 어떤 변화를 겪었네. 17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 여기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네. 18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그냥 야, 그 시험 문제 어려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다. 그걸 어려워하시죠?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 시험은 왜 어려웠구나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어떤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구나. 뭐 예를 들면 그냥 보험계약법을 예로 들면 보험계약법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보기에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숫자만 2개월을 3개월로 바꾼다든가 이 정도 수준인데 어렵게 나온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판례를 갖고 와요. 예를 들면 판례의 내용을 하나만 똑 떼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분석을.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여러분들에게
출제자의 시각이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설계자, 조금 과장을 보태면 그 과목의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과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기출을 보니까 아, 옛날부터 기출을 한번 쑥 풀어보니까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자격증 시험이 이런 거구만. 자격증 시험 흐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만. 그런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하산. 그래서 기출 분석 굉장히 재밌으실 거다. 여기까지 열심히 해놓으시면요,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요. 마지막 단계 파이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뭐가 완성을 시킬 수 있냐면요, 파이널 가서는 첫 번째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그대로 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요약을 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뭐가 얹혀지겠어요? 출제자의 시각이 얹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에 이거를 단순히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여기까지가 끝난 상태에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이미 출제자의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좀 다르게 보이겠죠. 이제는 아,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 이거는 이래서 안 나온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이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파이널까지 가면 비로소 출제자의 시각이 이제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시험 노트, 나만의 시험 대비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하산. 그 다음부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혼자. 진짜로. 제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 합격시켜 드리는 것은 영순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내가 혼자 이제 복습하면서 내용 추가하면서 고득점 노릴 수 있겠다, 이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제 과정의 가장 큰 목표다. 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에센셜 드릴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그럼 강의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손해사정사 1차에서는 과목이 3가지가 있죠.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조가 이래요, 여러분들. 이 손해사정 1차 시험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은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험계약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다음 두 번째 과목은 손해사정 이론이죠. 손해사정 이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책은 이제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뭐 교재를 이제 보통은 따로 구매를 하시겠죠. 그러면 보험계약법 따로, 손해사정 이론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목차나 내용을 보시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더 해도 돼요. 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보험업법도 사실 이만큼 걸쳐 있습니다. 보험업법을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걸쳐 있습니다. 보험업법도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가 이제 보험계약법부터 손해사정 이론, 보험업법 순으로 갈 거예요. 제가 이 순으로 갈 겁니다. 자, 저는 혼자 하죠.
그쵸? 우리 저랑 같이 이 세 과목 다 끝낼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뭘까요?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흐름. 중복되는 거 싹 뺍니다. 무슨 얘기냐? 보험계약법에서요.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무엇인지, 보험의 기본 개념들, 보험의 어떤 기본기들 여기서 싹 배우고 갈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투자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 정말이에요. 이러고 나면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보험업법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래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업계에서도 계약법과 계약법이랑 손해사정 이론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이건 보험계약법이죠. 이거는 이론입니다. 저건 법시험이고요. 이건 이론시험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내가 통찰력을 갖고 싶다.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 과목은 법을 배우는 겁니다. 법은 나와 있죠. 그렇죠? 누군가 제정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가 있고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론은 뭘까요? 이론은 그렇죠. 절대적인 범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용어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분이나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도 달라지고 심지어 정의도 달라져요. 정의도. 그렇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을까요? 과목을 못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합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당연히 보험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여기에요. 이 중복. 그거를 여기서 다 끝내겠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다 끝내겠다.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에 가서는 그쵸? 손해사정 이론 시험이 따로 있는 이유는 그래도 보험계약법과는 다르게 손해사정 이론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과목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험업법도 마찬가지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중복 없이 갈 거다. 그래서 순서는 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보험업법 순으로 할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N수생분들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작년도 거부터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N수생분들은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강사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순서로 똑같이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강의를 들었다. 근데 이제 22년도를 또 새로 듣는다라고 하신다면 또 굳이 순서를 안 따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 순서를 아니까. 그렇죠? 안 따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이 흐름을 따라서 가시기를 원한다. 웬만하면. 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흐름. 저는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흐름. 우리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험계약법 여기서부터 저 2차 시험 과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갈 거예요. 2차 시험 과목까지. 그 시작이 지금입니다. 그 첫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시죠. 야, 2차 공부랑 1차 공부는 별개야. 따로 안 해도 돼.
뭐 1차 공부는 독학해도 돼.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그 부정확한 얘기인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당연히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독학하셔도 됩니다. 1차.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1차를 독학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되시죠? 자, 그 같은 맥락입니다. 야, 1차 공부는 안 해도 되고 2차부터 준비하면 돼. 1차랑 2차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2차만 공부하셔도 되는 분들은 1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되셔서요. 지금 시험을 봐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공부해도 되고 조금만 공부해도 되거나. 그런데 보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을 내가 처음 시작해서 사칙연삭을 배웁니다. 사칙연산도 인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야, 사칙연산이랑 미분적분은 별개야. 그냥 미분적분부터 먼저 해도 돼. 이 얘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동차 합격을 원하실수록 1차 때부터 탄탄히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1차 때부터. 이 내용이 사실은 2차의 완전히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보험입니다. 그렇죠?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해사정이죠. 즉 이제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평가를 하고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작. 야, 그러면 보험에 있어서의 적용되는 법은 뭘까? 이론은 뭘까? 그것이 1차죠. 그렇죠? 보험에 적용되는 법과 이론이 1차입니다. 그럼 2차는 뭔데요? 이거죠. 손해사정하는 보험 방법.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계산하는, 구할 수 있는,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보험 상품마다 다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이 갖고 있는 계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계산 방식 아니면 조사 방식, 손해사정 방식이 있을 겁니다. 생명보험, 질병보험은 질병보험이 갖고 있는 손해사정 방식이 있을 거예요. 보험금 산정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2차 시험입니다. 진짜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 보험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내가 논술하고 평가하는 것이 2차예요.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법과 이론을 모르고 쓴다라는 것이,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갈 거예요. 하나에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2차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답안지 쓰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2차 공부만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수도 안 나올 뿐더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요, 여러분들 답안을 구성할 때의 그 답안의 내용이 정말 풍성하게 구성이 되실 거예요. 그거 한번 믿어보시고 진짜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부터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험계약법 1강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계약법 1강에서는 또 제가 보험계약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 이러한 개념 구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계약법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계약법은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노력도 많이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초반에 좀만 힘내서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가면 정말 훨씬 다른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편하게 가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잘 푸실 수 있고.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과정의 목표 뭐라고 했었죠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을 독립시켜 드리는 겁니다. 독립.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격증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